예, 월요일 뉴스룸이 끝나고 유튜브로 이어지는 뉴스룸 D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이쪽 저쪽을 모두 강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죠. 월요 닭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은 주제를 일단은 양평고속도로 이게 이제 가장 큰 주제여서 일단 잡았는데 뒤에 혹시 시간이 나면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현 대표의 만남도 잠깐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체크를 하고요. 먼저 공지사항 있죠. 유튜브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또 그 의견에 대해서 같이 유튜브에서 의견 나누는 공간도 있으니까 많은 의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 혹시 이제 저희가 양평 고속도로에 양평에 땅 있으십니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있었으면 좋겠다. 소원입니다. 소원입니다. 네. 혹시 양주나 뭐 근처에 전혀 없어요. 전혀.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고향에 두 분 다 고향에 그냥 고층의 약간의 공간을만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저도 양평에 땅이 없고 일단은 아까 멘트 좋았어요. 멘트. 양평에 잠고. 양평에 잠고 네. 괜찮았죠? 아주 좋았어요. 갑자기 딱 떠올라서 양평에 잠고 내일 점심에 양평에 잠꼭 먹어야겠어요. 저희 PD가 이걸 왜 넣냐라고 반발이 있었지만 잘하셨어요. 저도 양평에 네, 잠꼭 참 딱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귀에 들어왔어요. 네, 넣었습니다. 너무 억지스러운 건 뭐 하지 말자라는 의미로 했고요. 일단 저희가 칠판에 지도를 간단히 그렸습니다. 이게 1안, 2안, 3안이 있습니다. 원래 원안이 있고요. 지금 약간 대안 1이 조금 낮게 나왔는데 대안 1은 사실 원안에 약간 비슷하게 있는 거고요. 대안 2가 이번에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간 국토부의 변경안이고요. 대안 1과 대안 2 사이에 대안 3이 있었습니다. 가장 뭐 별거 없다 해서 많이 얘기가 언급이 안 된 거죠. 이걸 이 세 안을 지난해 7월 양평군이 예타를 통과한 안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 하니까 이렇게 세 안을 준 겁니다. 의혹에 대해서 일단 대안 2 그러니까 국토부 변경안에 대해서 이후 이제 대안 1, 2라는 표현은 양평군의 의견이 나왔을 때 대안 1이었습니다. 나중에 환경영향표 같은 거 들었을 때는 이제 국토부 변경안이 대안 1로 또 언급이 되곤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의혹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종점 부근에 이게 이제 그거죠. 나들목이 아니고 그냥 분기점이다. 그러니까 내려오는 데가 없기 때문에 저 옆에 종점 대안 2의 종점 근처에 정확히 따지면 여기. 요 근처 정도 됩니다. 네. 요 근처인데 여기에 이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축구장 5개 면적 정도가 있는데 그래서 특혜다. 근데 보통 저희도 알다시피 이제 분기점은 내릴 데가 없어서 그냥 지나치니까 이거 시끄럽게만 하지 도움될 게 뭐 있냐라는 얘기입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먼저 아니 꼭 그렇지 않은 게 그 인근에 이제 중부내륙 고속도로가 있는데요. 예. 그 중부내륙 고속도로의 남양평 IC가 남양.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1.8km? 예. 그 남양평 IC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원래 있는 IC죠? 문제는 뭐냐면 저 고속도로가 그러니까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확정되면 예. 강남에서 종점까지 한 20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그 남양평 고속 그 IC를 통해 가지고 예. 사실은 저 양평까지 20분 만에 도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강남에서. 근데 그런 편의성이 생기는 이유로 인해서 당연히 근처에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라는 게 그럼요. 부동산 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 그러면은 의도했든 안 했든 일단 종점이 저렇게 가면 결과적이든 원인이든 혜택을 볼 수 있다. 당연하죠. 그리고 이미 뭐 저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색깔 높고요. 펜 가지고 왔습니다. 쓰실 거 있으시면 네. 일단 쓰실수록 일단 보수 진영에서는 입지가 손해일 것 같은데 에이. 장성철 소장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네. 제 인생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이 궁금한 거예요. 왜 이렇게 갑자기 변경을 시도했냐? 예. 2022년 7월 18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7월부터 새로운 군수가 예. 이제 선출이 된 거죠. 지방선거를 통해서. 네. 이때 국토부에서 양평군에 공문을 보내요. 음. 야, 이쪽으로 종점하는 거 좀 검토해봐. 국토부에서 먼저. 예. 공문이 왜? 아예 그쪽으로 해봐라고 갔었나요? 네. 의견을 그냥 달라는 게 아니고. 네. 이쪽으로 검토해봐. 네. 이거예요. 왜 갑자기 15년 동안 예. 이런 쪽으로 가기로 했는데 이게 대선 공약이거든요. 예. 송파에서 양평을 거쳐서
홍천까지 이 고속도로를 뚫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에요. 이 공약까지도 뭐 없애버리면서 이 안을 제2 대안을 검토해보라고 한 것이 이 의혹과 이 논란의 핵심이라고 보여져요. 왜 갑자기 이런 공문 보냈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못해요. 국토부에서는 원래- 어떻게 했냐면 양평군에서 먼저 좀 이거 변경해달라고 했어요. 의견서를 7월 26일 날 3개의 안, 대안 1, 2, 3을 가지고 보냈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했었는데 7월 18일 날 이미 국토부에서 야 이거 이쪽으로 검토해봐라고 한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두 분 다 생각이 비슷하셔서 제가 약간 정부 입장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국토부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사에서 이것저것 따져봤더니 요게 더 낫더라. 그러니까 이게 쭉 요게 있는데 요게 사실은 왜 종점을 이쪽으로 하는데 드는 예산도 140억밖에 더 안 들고 요쪽에 인구도 훨씬 많고 여기가 이제 양평읍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회사가 그 어딘지는 제가 잘 못 봤는데 그러니까 설계사가 이게- 저게 나은데요라고 해서 한 거다. 아니 근데 라고 오늘 국토부가 국토부가 얘기했습니다. 오늘 그 경위를 설명한다는 예. 차원에서 쭉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설명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노선 변경을 추진한 거는 작년 7월이 아니고 작년 3월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예산 끝난 뒤에요. 그 노선 변경을 추진한 사유는 어쨌든 양평 주민들도 혹은 뭐 지역 내의 여론이 IC를 하나 놔달라고 하니 그 IC를 놓는 걸 포함해 가지고 다시 한번 노선을 검토해 봤더니 그 대안 2로 나와 있는 저 노선이 예. 원안에 비해서 훨씬 더 경제성도 있고 타당성이 있다. 그거를 이제 그 설계사무소에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월에 용역 보고회를 하고 타당성 조사에 관한 7월 달에 문제적 공문을 보낸 거예요. 예. 양평군한테 저기에 대해서 의견을 다시 얘기해봐. 근데 양평군은 여전히 대안 1, 즉 원안에서 조금 밑으로 예. 그 돌아가면서 강화 IC를 강화면의 북쪽에 내고 그리고 종점은 여전히 양서면으로 하는 저 안이 경제적으로 타당하고 지역 주민들의 이 편의에 예. 부합한다라고 안을 냈고 이른바 대안 2에 관해서는 경제성 평가를 다시 해야 되고 돈이 더 든다. 예. 이렇게 의견을 달아가지고 냈어요. 근데 국토부에서 그걸 받고 나서 2월 달에, 올해 2월입니다. 올해 2월 달에 다시 양평군에 공문을 보내면서 아예 대안 1은 지워버리고 대안 2에 대해서 다시 의견을 내봐. 예. 그러면 국토부의 뜻은 대안 2에 있구나라고 양평군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지방자치단체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예. 이 국민의힘으로. 그리고 올해 5월 전략영향평가에서는 1과 2의 순서가 바뀌어서 이제 대안 2가 대안 1로 올라가고 대안 1이 그러니까 원안이 예타 통과한 안이 대안 2가 대안 돼가지고 2로 됐죠. 사실은 대안 2의 힘이 확 실린 거죠. 근데 보십시오. 국토부에서는 대안 2가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얘기했지만은 그거는 국토부의 주장이지 그게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한 결과가 아닙니다. 예. 그 설계 사무소의 그 용역 의견을 듣고서 그 대안 2를 최종안으로 변경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국토부의 주장일 뿐이에요. 설계사무소 압수수색 저 정도의 변경이 있으려면은요. 해야지. 게다가 양평군의 의견이 경제성 이 평가를 다시 해야 된다. 경제성 평가를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재부의 예타를 다시 받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예타 안 받았잖아요. 그리고 예타도 건너뛰고 대안 2로 변경한 걸로 변경하려고 했던 거예요. 구렁이 담 넘듯이. 근데 이제 국토부나 얘기는 지난 몇 년간에 약 20몇 건의 예타 사업을 보니까 60% 정도는 나중에 고속도로의 종점과 출발점이 바뀌기도 하더라. 거기에 뭐 주민들의 의견을 공람하면서 그런 또 국토부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권력자 일가에 땅은 없었잖아요. 음. 없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게 야당이 못할 의혹적이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서 지난 정부, 김대중 정부 시절이나 노무현 정부 시절이나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가 고속도로 기본 계획의 종착점이 변경됐는데 그 변경된 갑자기 이유도 없이 변경이 됐는데 변경된 그 종착점 인근에 영부인의 땅이 있더라. 10,000평 정도가. 용빈의 선산도 있고. 라면은 지금 보수 정당은 의혹 제기를 안 했겠냐는 겁니다. 의혹 제기하면 그 의혹이 타당성이 없으면 설명을 하면 돼요. 예.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변경이 됐고 그런 의혹은 근거가 없다. 일체 다 그 국토부와 양평군 사이 오간 공문을 공개해가지고 예. 그걸 설명을 하고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면 되는데 그 설계사무소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여러 가지 엄청난 복잡한 모형을 통해서 계산을 추론한 결과 강상면 종점이 나요라고 한 것만 되면
틀리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타를 다시 받아야 돼요. 저 정도 변경이면. 설계사무소가 왜 갑자기 이걸 들고 나왔겠냐고요. 왜? 갑자기. 15년 그래서 15년 만에. 네. 그 설명하고 그걸 검증을 받으면 됩니다. 국회에서 뭐 필요하다면 그렇죠. 국정조사도 하고. 근데 왜 이걸 백지화 시킵니까? 갑자기? 일단 국토부의 입장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원래 대한 1과 대한 1을 비교하니까 이쪽이 하루 교통량 예상되는 게 이제 차가 많이 다닐수록 예타에 편익 부분이 올라가잖아요. 이게 하루에 6,500대가 더 가더라. 그걸 어떻게 알아요? 계산을 했겠죠. 어떻게 계산하냐 그게? 전자계산기로 했겠죠. 말도 안 돼요. 아니 왜냐면 이 국도 6호선 예. 이거를 뚫는 이유가 뭐예요? 이 두물머리 쪽에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쪽이 더 교통량이 많아지니까 이쪽으로 한다? 그거 웃기고. 그러니까 이 의혹은 이거 여기가 같아요. 양평읍이 있고, 네. 그죠? 네. 여기가 이제 두물머리입니다. 네. 두물머리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양실이 여기예요? 있고.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니, 여기 있구나. 종점이 두물머리. 아, 종점. 여기구나 이쪽에. 네. 예. 여기는 아닌데? 아니 이게 지도가 약간 그쪽으로 두물머리 안 돼. 여기지. 물이 어떻게 여기 있네요. 여기예요? 흐릿하게. 예. 여기가 두물머리입니다. 지도는 맞아요. 아니 네. 제가 두물머리.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갑작스러운 그 원희룡 장관의 입장 변경이에요. 7월 3일입니다. 올해 예. 월요일 날에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늘공 어공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의혹 없도록 바로 잡겠습니다. 제가 합리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본인이 7월 3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이쪽으로 내면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어서 많은 국민들 의혹 가지니까 예. 이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내가 누구냐? 정치인 출신 국토부 장관 아니냐? 이거는 안 된다. 내가 바로 이런 걸 잡으러 정무적으로 봐서. 네, 정무적으로 판단하라고 했다. 그럼 뭐예요? 이건 안 된다라는 거 얘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7월 7일 날 금요일 날 저런 반응을 보인 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예 저런 반응이라는 건 여기서 아예 안 해. 이게 자꾸 이거죠. 뭐 의혹 제기하는데 안 해. 네. 이거 앞에 수식어를 좀 붙이면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해.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는 의혹 거죠. 제기하니까 허무맹랑한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악마화할 수 있어. 어. 그래서 안 해. 이게 맞나요? 근데 이제 정치 공세가 계속 될 거기 때문에 되겠죠. 그 비용이 훨씬 더 세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정치 공세 될 거라고 예상을 못 해요? 7월 3일 날 본인도 안 거 아니에요. 정치 공세가 될 거라고. 예. 그래서 내년 총선에도 부담감이 있고 윤석열 정권에도 저러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것은 국정 운영에도 상당히 불리하니까 내가 이걸 못하게 할게요. 라는 의미였단 말이에요. 근데 자 일단 그러면 두 분은 저 노선 변경은 의심이 있다, 의혹이 있다라는 당연하죠. 거죠. 당연히 의혹을 제기해 볼 만한 변경이죠. 그 경위가 투명하지 않고요. 그리고 무슨 주민들 설명회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예비 타당성 조사와 같은 객관적 검증이 진행된 것도 아니고 예타도 없이 그냥 예타 통과되는 안을 저렇게 변경해 가지고 완전히 다른 도로거든요. 저렇게 되면 다른 도로가 되는 거예요. 은근슬쩍 하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게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 그 의혹에 대해 설명을 하면 되죠. 국토부가 그렇게 떳떳하다면 그걸 취소할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일부 이제 뭐 온라인상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의견이 있어요. 이게 타짜 영화, 타짜에 그 빗대서 예. 밑장 빼다 걸리니까 판 들어없는 거다. 뭐 보셨나요? 지금 댓글에 가나님께서 카드 밑장 빼다 들키니까 판을 엎었다. 그게 이제 온라인상에 제일 많은 댓글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댓글 방금 떴는데 좀 안 보신 것 같은데. 네. 아니 근데 댓글 그 얘기는 원래 우리 박원서 의원님이 계속 하던 얘기였어요. 판을 엎었다. 오늘 중앙일보 안평도 이렇게 바둑판을 뒤집어 엎는 그런 게 좀 나오긴 했는데. 근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근데 있어서 그게 원희룡 그 장관의 말하자면 본인 스스로의 독자적인 결정이겠냐고요. 그러니까 1조 8천억 원짜리 국책사업, 국가고속도로 건설 기본계획이 이미 확정이 돼 있고 예산이 잡혀 있는 이거를 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저게 환경부, 기재부 다 부처협의 거쳐가지고 예타까지 통과해서 확정된 거예요. 저거를 자기 마음대로 취소하는 거는 그거는 심각한 직권남용이죠. 잠시만요. 저희가 일단 하나를 마무리 지으면 의혹이냐 정치 공세냐라는 부분을 두면 두 분은 일단 의혹이 있다.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분이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진보 쪽 보수 쪽 편을 부르면 서로 간에 같이 공방도 벌이면서 조금씩 안을 좁혀가는데 두 분이 이제 비슷한 때가 많아서 제가 약간 정부 입장은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한상드림께서 얘기를 한량드림인가요? 한량드림. 장성철 소장은 객관적 팩트를 말하는 거다.
보수 패널 입장이 아니라 이렇게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보수 패널인데 보수 패널이고 싶은데 예, 일단 잘 안 되네요. 이게 또 한량드림이 이제 한 방 크게 매기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장성철 소장님이 앞길에 매기는 건데 근데 또 그게 팩트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아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일단 잠시만요. 두 분은 다 이거는 정치 공세가 아니라 풀어야 할 의혹이라고 일단 두 분은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 부분 지금 박원석 의원님이 얘기하신 거 원희룡 장관이 혼자 결정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아니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닌 것 같아요. 7월 3일하고 7월 7일 그 사이에 왜 의견이 바뀌었냐고요. 가만 하늘을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 사항을 하늘 보고 결정을 예전엔 다 달 보고 별 보고 결정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갈공명부터 해가지고. 21세기인데 예. 그건 아닌 것 같고 뭔가 누군가에 어떠한 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예. 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가의 정책 결정. 카메라에 지금 방송에 너무 등만 나와서. 예. 오늘 뉴스룸 뒤에 아니에요 마지막 날? 그래서 그런 건데. 알겠습니다. 괜찮네요. 네. 괜찮아요. 그래서 국가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예. 이런 식의 그냥 판 뒤집기식으로 결정되는 건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바뀔 수 있고 장관 바뀔 수 있고 정권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국가의 시스템이라는 것은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하잖아요. 예. 15년 동안 예타도 하고 검토하고 공청회하고 예산심의 환경 영향평가 다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냥 1년 만에 저렇게 뒤집어요? 그리고 하루 만에 안 한다고 그냥 뒤집어요? 이게 맞냐고요. 저도 안 한다고 하는 건 좀 심하지 않았나. 심한 것 그러면 지금까지 1조 8천억짜리 사업을 짜오기 위해서 공생한 사람들은 뭐가 그럼요. 됩니까? 그래서 엄청난 저는 노력을 그 하는 건데. 설계사무소를 압수수색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압수수색. 누구한테 어떠한 얘기를 듣고 이러한 안을 다시 검토했는지 어.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갑자기 그쪽에 이제 주말에 네. 나들이 갔다가 이쪽이 낫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쪽에 지금 길이 없는데 어떻게 이쪽에 아니, 나들이를 가요? 이렇게 보통 여기 많이 이제 나들이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양평읍에 나들이 하면 쪽에. 여기로 많이 가죠.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지도 보다가 이쪽으로 들으면 훨씬 더 가깝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뭐 진실은 규명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시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두 분 다 똑같이 두 분이 의견이 비슷할 때가 많아서 근데 저도 보좌관 생활 한 20년 해봤잖아요. 예. 그럼 당연히 이런 거는 야, 먹잇감이 생겼다. 자료 요구 딱 저거 일주일만 털면은요, 딱 답 나와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금 엄청나게 털 거예요, 아마 지금. 근데 하나라도 만약 국토부나 양평군의 해명이 맞지 않는다. 예. 이게 장 소장도 얘기했듯이 15년 동안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예타 통과한 지 2년 됐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양평군의 공무원과 국토부의 공무원들이 저 사업을 알고 있습니다. 각 부처의 공무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 진짜 근거 없는 의혹적일까요? 저게 제보라는 생각은 혹시 안 해봤을까요? 이 정부 여당 쪽에서는 저는 그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봐요. 저렇게 얼토당토하는 변경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는 공무원이 한 명이라도 없었을까요? 그럴 수도 아니, 있겠네요. 저게 처음 보도된 게 어디서 보도된지 아세요? 지난 6월 달에 그 더 탐사에서 이거 예. 처음 보도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의혹제기가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더 나올 게 혹시 없을까요? 제가 그러니까 이건 보기에는 지금 너무 말씀하신 건 지금 이제 상상의 영역이죠. 추정의 너무 영역. 원희룡 장관이나 국민의힘이나 그 정말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야당이 사과하면 다시 추진하겠다. 아니 국책 사업이 무슨 그 네. 이 주민들 볼모로 혹은 뭐 야당 사과를 조건으로 가지고서 지금 여당이 협박할 그런 사안이 아니잖아요. 자기들 그렇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사과하면 한다. 1조 8천억짜리 사업을. 아니 그건 좀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원희룡 장관 저 탄핵 사유라고 봅니다. 저 정도면은 정말 대통령실의 상의 없이 대통령의 재가도 없이 자기 멋대로 저렇게 이미 확정된 국책 사업을 변경을 했다면 저거야말로 국회에서 장관을 탄핵해야 될 사유죠. 예. 자기가 뭔데 저걸 자기 마음대로 저렇게 변경합니까?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약간 상상의 영역인데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 제보했을 거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15년짜리여서 제보했겠죠. 여기 살는 예를 들어 김 주사가 우리 집 앞에 이제 종점 생기고 IC도 뚫리고 훨씬 좋아지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바뀌어서 이게 말이 돼? 화딱지 난다. 했을 수도 있죠. 네. 뭐 상상의 영역인데 김 주사의 분노에서 시작된 군수가 바뀌었다 그래서 그 양평군의 공무원들, 정권이 바뀌었다 그래서 국토부의 공무원들이 다 윤 대통령과 지금 여당이나 이 정부에 충성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착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불거진 게 그런 것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예. 때문에 앞으로도
더 나올 개연성들이 있고 문제를 오히려 지금 이 더 키우는 방식으로 원희룡 장관이나 여당이 대응을 하고 있는데 수습을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합니까? 예. 저게요, 양평군만 보면 효과적인 갈라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 강상면 이쪽 면에. 쪽이 양평읍에 가깝고 예. 거기에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양평 군수를 여당 쪽이 맡고 있기 때문에 예. 현수막 전쟁이 지금 양평군에서 벌어졌는데 서로 이쪽 저쪽. 압도적인 물량 공세를 하고 있대요. 강상면으로 해야 된다는. 그리고 뭐 주민들 의견도 그쪽에 더 기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해관계자가 양평 군민만 있습니까? 저게 원래 그 6번 국도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애초에 저 사업이 시작이 된 겁니다. 예. 근데 지금 바뀐 강상면은 6번 국도하고 상관이 없어요. 저건 88번 국도하고 연결되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애초 사업 취지에서 달라졌으면 사업 목적에서 벗어났으면 예탈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이해관계자들은 수많은 경기도민 그리고 수많은 서울 시민도 다 이해관계자입니다. 정무적으로도 봤을 때 내년 총선을 고려해서 야당을 궁지로 몰기 위해서 원희룡 장관이 저렇게 급발진했다? 어리석은 판단이죠.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사업이 무산되면 이제 여기 계신 분, 아유, 척 찢어지네 이게.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불만이 엄청나게 송파, 되겠죠. 하남. 예, 이쪽으로 갈 때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는 거를 앞으로처럼 계속 이렇게 맞아요. 가야 돼서 한번 가봤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길이 좀 많이 막히죠. 많이 막혀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핵심은 이거 같아요. 7월 18일 날 국토부는 왜 공문을 보냈을까? 어디에 얘기를 듣고 설계사무소 얘기 듣고 국가의 중요 정책을 설계사무소에서 이렇게 제안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바꿔요? 이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설계사무소는 왜 이러한 판단을 했을까? 예. 독자적인 판단이냐?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의뢰냐? 압력이냐? 그걸 다 파헤치면은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전문을 우리가 알 수 수가 있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의혹이 풀릴 수도 있고 의혹이 제가 풀리면 보좌관이라면 여기부터 됐네. 털겠어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보좌관이 지금 뭐 설계사무소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얘기를 하고 걔는 있겠네. 실력이 없는 것 같아요. 민주당 보좌관들이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뭐 저희가 진보 보수로 부르지만 두 분이 이제 다 진보 쪽이든 보수 아니, 쪽이든 이거는 이제 양쪽을 다 이렇게 진보 비판적이어서. 보수가 아니고 상식의 문제예요. 상식. 아니 댓글에 어떤 분이 이제 저 보니까 김병민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김병민을 불렀어야지 라는 의견도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대통령실이나 현 정부 입장에서 두둔할 분을 불렀어야지 라는 의견도 아니 부르셔서 월요 제가 닭바푸노에 왜 옹호를 하는 사람을 왜 불러요? 닭가야지. 그렇죠, 그렇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박원석 의원님은 늘 비판적이신 의견을 갖고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저도 엄청나게 비판적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하지만 지금 정부가 권력 있는 쪽을 저희가 좀 더 주제로 삼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 이 문제 해결책을 잠깐 얘기해 볼까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지금? 계속 공방만 있으면 저희도 아까 아니, 근데 뉴스에서도 전했는데 주민들만 피해 보잖아요. 막 의혹만 계속 나오고. 무슨 여론조사 주민투표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고요. 국책 사업을 그렇게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 이미 결정된 사업이에요. 예타까지 통과했기 때문에. 자, 그거를 변경하려면 대안 2로 다시 예타를 해야 됩니다. 사업 목적하고 다른 사업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냥 무슨 설계사무소의 타당성 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 용역 결과 가지고 1조 8천억 원짜리 사업을 하겠다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이렇게 변경해서 변경된 대안 2로 추진을 하려고 하면 예타를 다시 해야 된다. 예. 거기서 출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주민들 공청회 열어야죠. 이렇게 변경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납득 가능하게 그 설명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고 이걸 가지고 뭐 야당이 사과해야 다시 추진한다. 내지는 여론조사 내지는 뭐 주민투표를 가지고 한다. 전혀 말도 안 되고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밖에 없고요. 국책 사업은 늘 지역 내에 다양한 갈등을 부릅니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죠. 그렇게 이해관계 충돌하면 앞으로 그러면 여론조사 할 거냐고요. 어, 주민투표 할 거냐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과정을 통해서 15년 동안 이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 가지고 논란을 거쳐서 예타를 통과한 사업이에요. 예비 타당성 분석이라는 게 사실 경제성 분석이잖아요. 저거요. 비용 대비 편익을 분석하는 1조 건데. 8천억 원짜리 사업인데 예타 간신히 통과했거든요. 예. BC가 0.5 간신히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저건 사업의 취지를 많이 인정해줬기 때문에 간신히 통과한 겁니다. 6번 국도가 워낙 막히는 거를 다 알기 때문에 예타 통과하는 게 진짜 그 하늘의 별따기예요. 바늘구멍에 낙타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데 예. 저거 저렇게 물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넘어가면 다른 지역의 개발 사업하고 형평성 문제가 반드시 제기됩니다. 때문에 저거 변경하려면 예타해야 돼요. 예. 예타를 통해서 다시 받아야 된다. 저는 그냥 좀 타협을 했으면 좋겠어요. 양쪽에서. 타입 어떻게 해요? 민주당은 좀 사과하시고 그리고 이제 원희룡 장관은 백지 무효화를 이거를 그냥 무효화했으면 좋겠어요.
무효화를 무효화해라. 뭘. 그리고 전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고 봐요. 이게 대통령실에서는 아예 국토부에서 알아서 할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 이 논란이 지금 이렇게 확대된 거는 대통령 처가 일가가 땅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 대통령이 이번 건과 관련해서는 좀 멋있었으면 좋겠어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 몰랐습니다. 근데 민망합니다. 이렇게 국책사업 이 근처에 이러한 저희 처가 땅이 있는 것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런 의혹이 생긴 것 저 대통령으로서 참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 저 이쪽에 재산권 다 포기하도록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점 원안대로 저 대선 공약이었으니까 원안대로 하도록 제가 국토부에 지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무슨 재산권 어떤 행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지가, 시가 올라가가지고 재산상 이익 얻는다 이런 오해 받는 거 정말 싫습니다. 지금 당장 저거 다 팔으라고 다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많은 국민들 박수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또 대통령이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정말로 그 의혹이 의혹이어서 정말로 저쪽이 이제 경제성이 훨씬 낫다라는 게 나오면 또 그냥 그런 의혹 때문에 무작정 가는 것도 또 아니잖아요. 아니, 여태까지 다 했잖아요. 다 한번 검토 다 했잖아요. 이거 지금 해봤자 2026년에 착공해서 31년에 완공이에요. 예. 그럼 이거 다시 예타해요? 2년 걸려요. 그리고 환경 영향 평가 또 해요? 몇 년 걸릴지 몰라요. 원래 국토부는 이제 예타는 다시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었어요. 새로운 노선인데 어떻게 안 해요?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민주당 의혹 제기하지 마시고 그냥 사과하고 대통령 이거 그냥 포기하고 이쪽으로 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그냥 원래대로 해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앞서 이제 저랑 방송 들어가기 전에는 장수 조사님은 그냥 양쪽 두 개 해라. 싸우지 말고. 그런 의견을 또 내기.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럴 거였으면은 원희룡 장관이 저렇게 폭주하지도 않았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는 원 장관이 뭐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저는 뭐 시켜서 한 거라고 보고요. 제가 뭐 길게 설명 안 드리고 전두환도 이렇게는 안 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에 대한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나왔던 의혹들 그리고 여야의 공방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신지를 두 분의 얘기를 들었었고요. 그다음에 짧게 내일인가요?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만나겠다. 둘이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할지 지난 대선 주자 자리를 놓고도 다투기도 했고 대선이 또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 소장님? 문제 제기를 하겠죠. 지금 이재명 당대표 체제하에 민주당이 대한정당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다. 예. 당신 책임이다. 그런 얘기를 직설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속마음은 들어요. 그러겠죠. 근데 그걸 직설적으로 할까요? 왜냐하면은 지난번 호남 방문했을 때 예. 이미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문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하지 않으면은 뭐야 지금 이낙연 대표 왜 만났어? 이러한 비판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귀국했을 때 공항에서 한 말들은 셌는데 했죠. 사실 내일 어떤 말을 하느냐가 네. 세게 갈 건지 일단 로우키로 갈 건지. 뭐 당신 그만둬라 막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이건 여러 가지가 문제다. 당신이 제대로 된 여러 가지 판단을 조치를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지지율이 낮고 내년 예. 총선 승리의 전망이 어둡다. 그러니까 이거 고치고 뭐 이렇게 해라. 나한테도 무슨 자리 줘라. 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낙연 대표 최근 행보를 보면 예전하고 좀 달라진 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금 애둘러 얘기하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렇죠. 우회적으로. 지금은 좀 직설적인 그 표현을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나 이재명 대표 체제 민주당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일 아마 자리를 갖게 되면 그 사실은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런 자리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 당 안팎에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예.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약간 찝찝한 상황이잖아요. 괜히 그 그림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때문에 그 뼈 있는 얘기는 좀 할 것 같아요. 지금 장 소장이 얘기했듯이 그러면 이런 게 민심이더라. 내가 예. 돌아다니면서 특히 호남이나 들어봤더니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이런 걱정이 있더라. 라는 식으로 다소는 우회적으로라도 이재명 대표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예.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고 웃으며 들을 수 있지만 속으로는 엄청나게 기분 나쁜. 그런 얘기를 할수 있다는 결국에는 저는 말씀이시죠? 두 사람 사이는 내년 총선을 두고 어느 정도의 타협을 할 수 있느냐 이걸 것 같아요. 두 분이 뭐 굉장히 정다운 사이로 이렇게 돌아오기는 쉽지 않고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다라는 관측들이 많기 때문에 예. 타협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내년 총선에
그 타협점일 텐데 근데 쉽지는 않아요. 그게 공천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총선 성적표를 두고 대선 주자들끼리는 또 치열한 수싸움이 있을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로섬 게임의 관계에 있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공천권은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있고 그걸 나눠야 되는 건데 타협을 하려면 그 나눈다는 게 정당에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 때문에 뭐 원만하게 그 박지원 원장님은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함께 손잡고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그건 이제 대외적인 큰 명분일 뿐이고 예. 어쨌든 민주당 당내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있는데 당내 갈등도 있고 그런 문제들 없는 것처럼 두 분이 그렇게 하긴 좀 어렵다고 보고요. 관건은 타협할 수 있느냐, 타협을 통해서 공존할 수 있느냐, 아니면 뭐 갈등으로 가느냐, 뭐 이 갈림길에 이게 있는 제가 거죠. 이제 정치인들 쪽 보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타협할 수 있느냐는 겉으로 보기에 타협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느냐 이런 얘기 같아요. 근데 내일 속으로부터 타협하기는 웬만한 정치인들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일 다 비공개잖아요. 네. 그리고 사후에 브리핑한다고 했어요. 거기서 나왔던 여러 가지 자극적인 얘기들은 다 드러내고 예. 그냥 원론적인 덕담 이런 얘기만 공식적으로 브리핑 될 거고 이제 후일담으로 계속 이제 나오겠죠. 이런 얘기했다, 저런 얘기했다, 이런 반응이었다, 그때 인상 썼다, 뭐 목소리가 높아졌다. 양쪽에서 살살 유리한 것만 흘리겠죠. 네, 그렇게 나올 텐데 예. 이낙연 대표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앞서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 장성철 소장님이 앞서 이제 민주당이 사과해라라고 하는데 아까 의혹 제기는 올바른 거다고 했는데 또 의혹 제기를 뭘 사과하냐? 논리적으로 안 맞다. 아니 이거 하기 나는 위해서 취지에- 양쪽 한 발씩 물러나라는 거죠. 그냥 일단 뭐 사과는 척해라. 네, 이런 사과하고 말씀이시고. 그냥 뭐 다시 하고 그러면 되죠. 알겠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왔는데요. 이게 한자로 쓰셨는데 제가 눈이 나빠서 추 무슨 님입니다. 박원석 출마 부탁드립니다. 지금 뭐 다른 당을 만드신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예. 출마하시는 거죠? 뭐 기회가 있으면 기회가 밝히겠습니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리는 오늘이 마지막이어서 어느 자리에서 밝힐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또 뭐 어디서 무엇이 되어 또 다시 만날 수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밝히는 걸로 하고요. 의견들을 좀 시청자들의 댓글 온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 좋은 의견 주셔가지고 제가 이분은 꼭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아프로디테님, 박성태님 마지막으로 제발 저 한 번만 불러주세요. 진심 팬이고 너무나 안타깝네요. 엉엉 불러드렸습니다. 아프로디테님. 아프로디테님이 이제 미의 여신 아닙니까 원래? 제가 잘 몰라서 예. 미의 여신이죠. 예, 잘 아는 분입니다. 저희는 예 신급. 예? 저희는 잘 아는 분입니다. 이 아프로디테님이요? 여러 프로그램에서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저번에 그래요? 통화도 하셨어요. 예. 통화도 했어요. 네. 그러시구나.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괜히 불러드렸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뉴스룸 뒤도 열혈 팬이세요. 그렇죠. 저도 사실 많이 뵀습니다. 많이 뵈서 좋은 의견 많이 주셔서 마지막에 저희가 뉴스룸 D는 월요일 뉴스룸 D는 오늘이 마지막 순서여서 저희가 또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의견 댓글로 주신 분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강 두사님 양평에 땅 좀 사둘 걸 의견 주셨고요.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뭐 일단 좀 맞는 의견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잠깐 가나님의 의견 있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작가님 가나님 의견 적어두신 게 있나요? 뭐 장성철 소장님 바로 옳은 소리 하신다. 예. 가나님이 카드 빗장 얘기하셨죠? 이분 일단 영화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이 하신 말씀을 바로 직전에 하신 분이고요. 그리고요. 아프로디테님 또 소개를 하면 하다하다 양평지도 공모까지 해야 하나?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가 많이 의견을 주셔서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작가가 여기다가 선물 줌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도 일단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어때요? 인생 잘하셨어요. 그런 거죠. 뭐. 드리세요. 네, 또 드렸고. 네. 예, 그다음에 영인디아님께서 의견 주셨습니다. 일개 용역사로 떠넘기지 말고 보이지 않는 손 찾아라. 여기 아마 이제 설계나 이렇게 맡았던 업체를 얘기하는 건데 영인디아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분도 역시 영화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님 아까 드렸고요. 예. 그 다음에 한 분 마지막 더 드리면 되는데요. 이뽀송님, 저희가 이런 분 그냥 잘 줘요. 저희 작가가 아마 그래서 뽑은 것 같은데 나도 영화표 주면 안 되나요? 말재주가 없어서요. 우리가 이런 분들 그냥 드립니다. 말재주 없는 분도 영화 봐야죠. 이뽀송님도 말재주 없어서 영화 보신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제가 원래 이분 드리려고 했는데 영화표가 다 나갔습니다. 정현님, 나도 내일 점심은 양평해장국이다라고 주셨습니다. 우리 PD님이 누구 말씀하셨죠? 아, 정현님, 일단 인생 어떻습니까? 운인데 앞에서 나갔기 때문에 이분은 못 받으신다는 점, 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지현님도 드리세요. 이렇게 정말 감동적인 말을 쓰셨는데 강지현님. 강지현님은 뉴스룸 D 월요 닷가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사랑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지금 오는군요. 예. 이런 거 딱 이렇게 정말 감동적인. 알겠습니다. 마지막인데 뭐 드리세요, 어떻습니까? 그냥. 아까 누구라고요? 강지현님 드리세요. 강지연님이요? 네. 강지연님, 네. 예. 뉴스룸 D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이분 네. 주시고요. 너무 재밌었다고 그러시잖아요. 예, 너무 재밌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분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저기 다 드리세요. 오늘 여기 댓글 남기시는 예. 분. 마지막인데 뭐 그냥. 이분도 그냥 드릴게요. 네. ARKX82님, 뭔가 끝에 아무튼 제가 눈이 나빠서 그 휴대폰을 작은 걸 사가지고, 이 82님, 정말 세 분 캠이 이제 못 보나요? 이게 무슨 일?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뭐 나중에 유튜브라도 또 볼 수 있으니까 예, 그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분도 그냥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뭐 김 PD님 6장 소화 가능하죠? 김 PD님 소화 가능. 예, 저희 김광재 PD입니다. 소화 가능하다고. 오. 사비로라도 소화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그건 거짓말이라는데 일단 이렇게 부르고 보는 거죠 뭐. 자기가 알아서 소화하겠죠. 알겠습니다. 아유, 참. 자, 뉴스룸 D 월요 닷가는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감을. 네, 뭐 그동안에 어쨌든 이 뉴스룸 뒤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었고 예. 행복했습니다. 혹여라도 제가 했던 평론이나 제가 했던 평가가 에이, 다소는 뭐 하는 거예요, 과장되거나 지금? 예. 다소는 마음에 들지 않는 면이 있으시더라도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지켜봐 주신 모든 청취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이제 뭐 총선 나가려고 또 그러니까요. 준비하셔서 이쪽 저쪽 다 껴안아야 되는. 대변인이 이제 그만둘 부담 걸리는 것 때쯤 같아요. 하는 멘트인데. 아니, 그만두잖아. 예. 알겠습니다. 장성철 선생님도 뭐. 저는 진작 잘렸어야 되는데 예. 제 이거 진작 잘렸으면 제 인생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방송사에 공문 받은 게 이 뉴스룸 뒤에서 예. 제가 왜 100%룰 가지고 왜 전당대회를 치르냐라는 걸 예. 비판해가지고 제가 방송사 공문을 보내서 지금 방송 계속 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작 잘렸으면 제 인생이 좀 편안했을 것 같은데 제가 뉴스룸 뒤 출연 때문에 많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더라도 우리 박성태 앵커님, 박원석 형님 이렇게 같이 솔직하고 재밌게 이러한 유튜브 방송을 하게 돼가지고 너무 재밌었고 즐거웠습니다. 예. 앞으로 나가서도 계속 우리 우정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저도 감사했습니다. 사실 메일함을 제가 자주 열어봤으면 금방 잘릴 수도 있었을지도 몰랐는데 제가 메일함을 잘 확인을 못해서 어디서 메일이 왔는지를 제가 확인을 못해서 이런 인생일지도 모르겠고요. 인생이 다 운인데 어쩌겠습니까? 저도 뭐 저희가 최대한 뭐 공평하게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권력 있는 쪽에 좀 더 저희가 의사 설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있었고요. 양쪽 다 비판적인 분으로 의견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까 비슷한 의견인데 아까 의견은 박원석 의원님이 하신 말로 대신하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월요 닷가 매주 월요일 뉴스룸 D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